장점은 낮은 초기 분양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속칭 반값 아파트라고 그러죠.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있어요.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최근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시장이 시끌벅적합니다.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리는데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도대체 뭐고 이건 추후에 재건축이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예를 들면 SH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분리가 돼요.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 건축물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은 분양을 받은 자, 그리고 건축물 공용 부분 부속 건물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서울 마곡지구 17단지의 경우에는 SH가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법 제78조 사망에서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일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점은 낮은 초기 분양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속칭 반값 아파트라고 그러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17단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 분양가가 3억 원대에 책정되었으며 이는 인근 민간 아파트 대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있어요. 디딤돌 대출, LTV 최대 60%가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적용이 가능하여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싼 집값과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매매나 청약이 쉽지 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곡 17단지 청년 특별 공급 경쟁률이 164대 1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또 싱가포르 모델과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싱가포르는 국토의 약 90%를 정부가 보유하고 99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인구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성공적인 주거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와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의 토지 보유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입주자는 매달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마곡 17단지의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는 월 66만원 상당, 84제곱은 월 94만원 상당의 토지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마치 내 집이지만 내 집 같이 하는 월세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산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건축 또는 분양전환 시에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나 분양전환 과정에서 소유권과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 법과 싱가포르는 다르다는 부정합의 문제가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토지 임차와 리스홀드가 일상화된 법 제도 환경과 달리 한국은 민법 체계와 토지 소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싱가포르의 제도를 한국으로 이식하여 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해놓는 게 도시정비법 2조 9화 남목인데 그러면 도대체 토지 임대부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될까요? 토지 임대부 그 분양의 경우에는 주택법 79조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47조부터 49조까지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에 주택 소유자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주택법 79조 2항 그리고 도시정비법 2조 9호 남목에 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의 주택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위와 같이 재건축한 주택은 다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주택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제78조 1항에 따른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것이 주택법 79조 3항의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합의 전환이 가능한지,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매입 가격은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입법론적으로는 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를 낮추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 토지 임대료 부담, 전매 제한, 자산가치 상승의 한계 등의 단점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약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법 79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도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재건축 후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성격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법률사무소는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업계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실 계획에 있습니다. 변동된 장소와 인적 구성은 2026년 5월에 다시금 새롭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한 법률, 투자, 대관, 리스크 방어 모두를 기획하고 풀어냅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합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당 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